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버드탑 코멘트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한국과 중국은 강추위에 시달렸고 이번 주엔 더 춥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반면 호주는 홍수로 인하여 유명 관광지를 포함하여 많은 지역에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를 분리하는 금액을 현재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릴 것으로 보이며, 금액이 올라간다면 개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다우 나스닥은 각각 0.15%, 0.35%씩 올랐고 S&P는 0.01% 하락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유가는 72.2불로 약간 오르고 있으며 금은 온스당 2031.9불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2년 만기 국채 또한 4.45%로 약간 오르고 있으며 10년 만기 국채는 3.93%로 역시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가격은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닛 이엘렌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 협력 분야를 더 깊게 하고 대화 채널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도에도 다시 중국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5년 이래 ETF는 자금이 2배 이상 늘었으며 연간 거래 금액이 11조 불, 일경 4,344조 원까지 되었으며 1,000개 이상의 ETF가 생겼고 내년에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JP모간, HSBC, 피델리티 같은 금융회사들은 비록 내년에 금리가 내려가도 달러의 약세를 예상하고 있지 않으며 이유는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미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달러의 약세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텔은 엔비디아를 겨냥한 차세대 AI 반도체 칩인 가우디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정부기관과 정부 지원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아이폰과 다른 외국의 기기를 업무할 때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경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라는 것은 건설사들이 부동산 개발로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하며 현재 134조 원의 건설사에 빌려준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0%였던 연체율이 현재 2.42%까지 올라왔고 이것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연체율의 5%와 비교해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올해 부도가 건설사가 16곳이며 현재 중견 건설사 또한 부도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 캠코와 같이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실 부채들과 토지와 건물들을 한 곳에 모두 모아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는 것이겠죠. 현재 투옥이 되어 있는 76세의 홍콩의 민주화 언론 재벌인 지미 라이의 국가안보 범죄 혐의로 인한 재판이 오늘 홍콩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종신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홍콩은 중국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러시아는 다음에는 나토 회원국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언이라고 일축하면서 러시아는 나토 동맹과 싸울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인도와 중국에서 제조된 표준 이하의 약품에 대해 허가를 한 FDA에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1977년에 발사가 된 보이저 1호는 79년에 목성을 지나고 80년에 토성을 지나서 많은 자료를 보내고 현재 240억 킬로미터를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따라서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2호가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우주에 도달한 우주선입니다. 네이처 잡지가 뽑은 올해의 베스트 과학사진 18장이 공개가 되었으며 그 중에 몇 장을 첨부합니다. 한국에서 난리가 났던 초전도체에 뜨는 사진은 뽑히지도 않았습니다. 언론의 광고로 인하여 개인 투자가들은 또 묻지마 투자를 하고 고점에서 물린 상태입니다. 반은 수컷이고 반은 암컷인 신비한 새가 콜롬비아에서 100년 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새 이름은 녹색 꿀먹이새라고 하며 깃털의 절반인 암컷은 녹색이며 수컷은 파란색으로 암수 특징을 모두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 새의 색과는 반대입니다. 이 새가 번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아무도 이 새를 포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합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사망자 수는 이미 2014년 지상 공세 당시의 거의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이는 가자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깊게 이스라엘군이 들어갔는지와 하마스가 어떻게 게릴라 전술과 무기를 사용하여
격렬히 대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의 강국인 중국으로 인하여 사업 환경이 어려워진 국내의 전해질 기업들이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해질은 전기차 배터리의 4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온을 전달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양극재와 음극재와는 달리 기술 개발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국내 1위 전해질 기업인 엠캠은 2021년에 미국에 공장을 건설했으며 내년에도 4곳의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 37.82% 상승했고 작년에는 31.75%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인 동화기업의 계열사인 비상장사인 동화일렉트로라이트도 지난 6월에 미국의 전해질 생산 기지 착공에 돌입을 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공장 라인에는 값싸고 질 좋은 중국산 전해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어려우면서도 미국의 공장을 짓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동화기업은 올해 들어 36.12% 오르고 있고 작년엔 17.84% 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해질과 같은 배터리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들까지 편입하는 2차전지 ETF에는 투자하지 말고 양극재의 선두기업인 에코프로비엠에 투자하시길 추천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들어서 240.47% 올랐고 작년에도 217.37% 올랐습니다. 한국시간 9시 50분 현재 지수는 0.04%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삼성증권 등은 하락을 하고 있었으며 반면 하이브, 키움증권, 대한항공우선주, 에코프로비엠 등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ETF는 HSCI는 0.45% 오르면서 6,72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리플은 835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